만점의 키스를. 그쵸. 나중에 뭐 키드라고 할지도 몰라요. 너 나랑 키드 할래 그랬을 때. 조심하시고. 키드 할래? 조심하시고요. 그러시네 진짜. 자, 오늘도 재밌게 이제 고2 첫 번째 단원을 시작을 합니다. 너무 재밌겠죠? 지금 웃음이 막 나오지 벌써. 아, 얼마나 재밌는지 지금 우리 서희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질 않겠는데. 처음에 그렇겠다는. 일단 풀편치부터 가야 아, 그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걸 해야 되고 아픈데도 지금 말하는 걸. 이도 줄까? 자, 일단은 우리가 방식의 연산이라는 1단원. 고비입니다. 고비예요. 왜 고비냐? 어렵진 않아요. 상당히 많은 숙련도를 필요로 합니다. 그 얘기는 상당히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쓰는 단어들 중에서 이해가 안 된다, 일단 여기서 투명이 되지가 않아요. 여기는 이해가 안 될 만한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단지 하기 싫을 뿐인 단어인데 첫 번째 단원이 되는 거죠. 일단 한번 봅시다. 우리가 뭐 대가리니까 자, 나는 얘를 한 번이라도 들었던 적이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뭘 들어요?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서희. 자, 한 번도 들은 사람이 없죠? 자, 일단은 고등학교 수학은 기본적으로 이제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개념소로 시작을 해요. 이게 이제 개념서예요. 우리가 지금 중학교 걸로 배우는 걸로 보자면 개념서는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그 개념 플러스 유형의 개념편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얘는 좀 더 개념이 아주 자세하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는 개념이 엄청나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개념 플러스 유형이라고 해봤자 개념이 많지가 않잖아. 근데 이제 개념이 엄청나게 이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결론은 뭐냐면 이 개념서부터 시작한다는 이유는 개념이 모든 공부의 근본이다. 여러분 생각하면 근본이죠. 그러니까 개념서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뭘까요, 현민아? 개념서잖아요. 너무 어려운 얘기인가요? 이름을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너무 어렵게 물어봤니? 이 개념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이 개념을 다 이해해야 되는데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죠. 외워야 될 것도 있어요. 뭐 이름을 부르기로 약속했다. 이런 건 외워야 되겠지만 이렇게 어떻게 나왔으면 이렇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되는 게 첫 번째. 그게 개념서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개념서로 시작을 합니다. 그 개념서가 되게 많아요. 종류가. 뭐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7, 8개 이렇게 엄청나게 많아요. 개념서들이 나온 게 시중에. 그 중에서 이제 선생님 입맛에 가장 맞는 걸로 그냥 고른 것 뿐이고요. 거의 다 개념서들은 비슷해요. 엄청나게 차이가 있진 않는데 여러분들이 어차피 개념서를 보면서 개념 위주로 보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고 두 번째로는 개념서를 봤어. 내가 이제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뭘 보냐? 문제 풀이서를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보자면 뭐 그 다음에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개념편, 개념 플러스 유형, 유형편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되게 쉬운 거. 지금 내가 여러분들이 프린트로 오늘 준 거는 뭐냐면 이 문제 풀이서라고 보기도 민망한데 거의 문제 풀이서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여러분이 더럽게 공부를 안 하니까 반복시켜야 되겠다 라고 해서 나온 문제 풀이서에 들어간다고 볼 수도 없는 그냥 노가다 연습이에요. 노가다 연습. 엄청 미친듯이 쉽다. 이거가 과연 시험 문제 나올 것이냐. 거의 안 나온다. 너무 쉽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습을 위해서 주는 거고 지금 여러분 프린트로 나갔어요. 하라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내가 프린트로 주려고 여러분들한테 돈 좀 아끼라고. 무거우니까 일단 잘 갖고 다니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가장 쉬운 걸로 많이 푸는 게 라이트 셈이라는 문제집이에요. 그러니까 셈보다 조금 넓겠다? 헤비하지 않고 조금 넓다. 그 다음에 보통 일반적으로 개념서 보고 이렇게 기본적인 거 보고 라이트 셈 풀고 그 다음에 셈까지 풀면 이제 기본을 했다라고 해요. 우리가. 자, 여기까지 했을 때 뭘 했다고 한다고요? 우리 수학 공부를 할 때? 기본만 했다라고 해요. 이게 그냥 기본이에요. 이것도 안 했는데 수학을 어디가 했다라고 얘기하면 되게 민망해진다. 한 게 아닌 거예요. 성적이 안 나오잖아요? 당연히 안 나오는 거예요. 나올 확률이 0%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서를 일반적으로 이제 몇 가지 종류가 있냐?
땡까지 풀었으면 그 외에 문제 풀이서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그럼 상위권 애들은 과연 문제 풀이서를 몇 권 정도 풀 것이냐에 물어본다 그러면 몇 권 정도 풀 것 같습니까? 응? 거의 한 8권씩 정도는 이제 푸는 애들이 대다수입니다. 엄청나게 풀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냐? 정말 미안한데 끝나지가 않아요. 아직 끝나려면 멀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집이라는 것도 풀어요. 기출문제집은 뭐냐?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수능이나 모의고사 나온 문제들을 모아놓은 것들을 우리가 기출문제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기출문제집을 그 다음에 또 풀어요. 그럼 기출문제집을 다 풀면 또 끝나냐? 그렇지가 않아요. 엔제라고 기출문제집을 변형해서 최근의 트렌드에 맞춘 또 문제집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풀고 시험을 보는 애들이 이제 최상위 등급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고등학교 때 수학 문제집만 보통 1등급 맞는 친구들이 어느 정도를 푸냐? 여기부터 수학 문제집만 짜는 거야. 쌓으면 천장까지 2번 정도 쌌습니다. 수학 문제집만 내가 본 것만 얘기하는 거야. 그냥 뛰어드는 거 말고 자기가 보통 1등급 맞는 애들이 수학 문제집을 그 정도 풀어요. 그래서 내가 몇 번 얘기했겠지만 고등학교 모든 공부의 절반은 무슨 공부라고 한다? 대부분 다 수학 공부를 한다고 했잖아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워낙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이과 가는 애들은 더 심하게 할 수도 있는데 일단 뭐 반절을 쌓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여기 두 칸을 다 쌓으면 이제 1등급 정도 맞는다고 우리가 이제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 애들은 그거를 그 정도를 공부를 할까요? 못 할까요? 대부분의 일반 고등학교 있는 애들은요, 한 이 정도 쌓으면 다행이에요. 이 정도 쌓으면 다행이에요. 이 정도 쌓았다라고 보다면 다 지방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멀리 4년제 대학을 이쪽으로 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뭐가 문제냐? 벌써 겁나게 돌았던 애들이 많이 있어요. 최상위권 애들 중에서. 벌써 문제집의 개념서를 한 3번 정도 보고 문제풀이서도 한 3권 정도 풀고 이랬던 애들도 벌써 있어요. 슬프지만 현실이죠. 이제 현실이란 말이야. 벌써 이렇게 돌린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최상위권으로 가서 인서울의 좋은 대학교를 가야 될 생각이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대충 해서는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애매하게 공부했다? 나올 수 있다? 여러분 천재가 아닌 이상 나올 확률이 제로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애들은 수학을 왜 못하냐? 수학 공부를 안 해서 못해요. 그 정도 양을 못 따라가요.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그 방대한 양을 따라갈 정도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정도 양을 못 지켜요. 그리고 영어랑 다르게 제일 문제가 뭐냐면 한 번 놓치면 뒤에 게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다 부적으로 앞에 걸 이해하지 뒤에 걸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수학을 잘한다는 기본 전제 조건은 되게 성실하면서 되게 한 번도 놓치지 않으면서 개념 공부를 하면서 공부하는 애들이 대부분 다 최상위 등급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놓치지 않고 하는 거예요. 항상. 공부를 어떻게 하죠? 습관처럼 하는 거죠. 내가 오늘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앉아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공부 오늘 빡세게 해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대부분 최상위 등급 애들은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공부하고 있어요. 습관처럼. 의지를 불태우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애들이 대부분 다 여러분이 얘기하는 뭐 서울연고대부터 시작해서 뭐 의대 가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의대를 갑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양이 어마무시하게 많긴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난 저러고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애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서희한테 몇 번 얘기했지만 자기가 결정하는 거야. 자기의 4년제 대학교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결정해 주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어느 정도만큼 내 시간을 포기하고 공부할 것이냐, 내가 이 지난한 싸움을 성실하게 임할 것이냐가 다 결정이에요. 머리 아무리 좋아봤자 고등학교 수학은 한계가 있어요. 중학교 때까지 내가 봤을 때 머리 조금 있다? 그러면 솔직히 공부 안 해도 100점 나올 수 있거든요. 가능해요. 충분히 가능하고.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는 그게 이제 불가능해져요. 당연하겠지만 진짜로 열심히 공부하고 머리가 좀 있더라도 공부 안 하면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건 아시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대충 뭐 중학교 때처럼 수학 공부 대충 했는데 뭐 성적이 잘 나온다? 이런 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재가 아닌 이상. 그래서 이제 결정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대부분 그러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 딱 고등학교 입학하는 순간 완전히 달라진 내가 돼서 막 선생님 저는 그전까지 공부 안 했지만 고등학교 입학하는 순간 하루 18시간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그게 되냐 이거죠. 공부가 이제 대부분 이제 습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습관을 뭐 하루아침에 이게 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습관을 좀 들여야 돼요. 왜냐? 만약에 내가 정시로 안 가고 수시로 갈 거라면 첫 번째 중간고사 때부터 수시에 다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시험을 뭐 대충 연습 삼아 볼 수 있냐? 뭐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아니면 정시로 갈 거다. 난 뭐 수능으로 올 정시 파이터로 할 것이다. 뭐 정시로 가는 건 쉽지는 않긴 하지만 뭐 가는 건 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수시를 먼저 가는 게 우선순위에 있는 거죠. 일단 수시로 잘 갈 수 있다면 가면 좋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수시로 남자애들이 내신 관리가 안 되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교를 수시로 못 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정시 파이터가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이제 조금 좋은 대학교들은 수시지만 최저 등급제가 있어요. 슬프지만. 그러니까 저 지방 같은 데는 없어요. 그런 거. 그냥 오기만 하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와서 등록금 기부해 주세요. 이렇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가고 싶어하는 대학교들은 웬만하면 최저 등급제가 있어요. 그리고 왜 최저 등급제가 있냐? 내가 얘기했지만 이런 거야. 학교마다 고등학교 애들 편차가 너무 심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성사고등학교는 제일 수학 잘하는 애가 1등급이 없을 수 있어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슬프지만. 그게 이제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너무 그 수준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내신만 가지고 들어오게 했을 때 얘가 똥통학교에서 내신을 잘 맞았잖아? 그럼 얘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보잘것 없는 애야. 그냥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와봤자 어차피 대학교면 적응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최저 등급제를 두는 거야. 최소 이 정도까지는 맞아야지. 그래도 와서 따라갈 수 있다. 예전에 그게 없었을 때 너무 다 막 서울대학교를 막 수시로 들어갔었는데 그 똥통학교였던 거야. 근데 다른 애들은 막 다 영어로 샬라샬라 하고 있고 막 수학 겁나 하고 있는데 얘는 뭐 된 게 없잖아. 가자마자 쓰리고 막 그냥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들어가봤자 의미가 없는 거야. 그 경쟁이 안 되는 거지 거의 뭐. 그러니까 이 최저 등급제를 둬서 애들을 수시로 뽑긴 하겠지만 수시로 뽑힌 애들이 대부분 다 공부를 정시보다 못할 확률이 높아요. 일반적으로. 정시 공부가 좀 더 빡세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중요한 거는 그래서 최저 등급제를 봐서 잘라내요. 그래서 일반 고등학교에서 반 정도가 이 최저 등급제를 못 맞춰서 탈락합니다. 수시에서. 그 정도로 공부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론 애들이 그렇게 빡세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최상위 등급을 제외한 애들은 대부분 다 생각보다 열심히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서울권이나 강남권이나 이런 데들은 되게 빡세게 시켜요. 그래서 지역별로 편차가 되게 심해요. 여기 솔직히 말해서 여기 공부를 원당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거의 공부를 안 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금방 제일 많이 시키는 데 그래도 일산이에요. 일산 쪽이 제일 대학교를 잘 보냈죠. 당연하겠지만 빡센 학교일수록 대학교를 잘 보냅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왜냐? 그 안에서 경쟁을 하니까. 사람이 경쟁이 없으면 공부를 안 해요. 내가 만약에 100점 맞아도 내가 그냥 공부를 안 해도 100점이야. 내가 항상 1등인 거야. 그 공부를 안 한다니까 사람이. 자기 학교에서 있다 보면. 근데 전국적으로 보면 걔는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냥 벌레 같은 거야 그냥. 사실.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안 좋은 고등학교를 가서 뭐 내신을 잘 맞아서 수시로 좋은 데를 가겠다. 전혀 좋은 발상이 아니라고. 왜 좋은 발상이 아니냐? 어차피 대학교 가면 또 경쟁해야 되거든요. 그럼 대학교를 좋은 대학교 가겠다는 얘기는 고등학교보다 더 빡세게 경쟁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당연히 그 고등학교 경쟁도 무서워서 회피를 했었는데 나중에 좋은 대학교에 가서 그 경쟁이 되겠냐 이거죠.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나는 이제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면 개소리 하지 말아라 얘기합니다 그냥.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좋은 대학교 공부를 열심히 시키는 고등학교를 가야지만 좋은 대학교에 갈 길이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선택할 때도 알아서 선택하세요. 내가 만약에 뭐 인서울이나 이런 데를 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기본적으로는 좋은 고등학교를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근방에서. 뭐 난 지방 갈 거다. 아무 데나 가세요. 뭐 말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뭐 나는 그냥 대학교 그냥 나 받아준다 가겠다. 그러면 뭐 좋은 고등학교 공부시키는 데 안 가도 돼요. 그냥 노는데 여기 능북 고등학교 좋은 데 많잖아. 저기 엄청 노는데. 뭐 이렇게 노는데 가면 돼요. 그냥 공부 안 시키는데. 가서 열심히 놀고 지방으로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에 등록금을 기부하다가 나와서 뭐 할지 고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다예요. 뭐 기부는 열심히 했지만 취업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슬프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결정을 하셔야 돼요. 내가 어느 정도만큼 공부할 것인지, 내가 내 세상화를 어느 정도 포기하고 얼마만큼의 습관을 들여서 공부할지 결정을 하시고 그
그 결정한 대로 대학교 가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공부를 안 했는데 좋은 대학교를 간다. 거의 나올 확률이 없어요. 거의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특히 여기 반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 뭐 중학교 때는 수학 공부를 하나도 안 했지만 항상 100점이었다는 사람 있나요? 없죠? 그럼 뭐 없는 거예요. 그냥 볼 것도 없어요. 걔네는 그런 친구들도 고등학교 가면 이제 무너지기 일쑤인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다 우리는 노멀 퍼슨, 평범한 사람들이다. 미친 듯이 열심히 하는 놈만 좋은 데를 간다. 안 하면 저 멀리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무슨 이상한 뭐 편법, 어떻게 공부는 하지 않지만 어떻게든 좋은 대학교 가겠다는 그런 이상한 얄쌍한 그런 방법들을 그냥 다 포기하세요. 항상 애들이 그런 생각들을 꼭 하더라고요. 왜 공부를 안 했는데 좋은 대학교를 가는지 모르겠는데 안 했는데 좋은 대학교를 가면 망하는 거예요. 가서 경쟁이 안 돼요. 들어가면 끝이 아니에요. 경심하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정확히 비우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미친 듯이 공부하세요. 내가 지금 이거 내주는 숙제도 안 하는데 나중에 좋은 대학교를 가고 싶다. 웃으시면 돼요. 그냥 얘가 장난을 치고 있구나. 그냥 원래 그냥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거라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공부하는 양이 이제 많은데 그러면 이 책은 언제 동안 배우는 책이냐? 뭐 엄청 두껍진 않죠? 1학기 동안 배우는 책이에요. 1학기 내내. 이 반절 정도가 이제 중간고사 시험법인데 반절이 중간고사 시험법이라고. 한 달이면 반절 넘게. 여러분들 이거를 몇 번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진도로 나갑니다. 뭐 기다려주세요. 뭘 기다려요? 기다리긴 뭘 기다립니까?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중학교 때처럼. 여유가 없네. 우리가 아니죠? 그래서 뭐 천천히 나가는 뭐 지금 천천히 나갈 수 있긴 해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되잖아요? 천천히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걔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 욕해요. 모든 친구들이. 왜 욕하는 줄 알아요? 선생님? 쟤 버리셔야죠. 매번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 자기 대입 시에 걸려 있잖아요. 쟤 느린 애 기다려준다고 지금 진도 안 나가시면 말이 안 됩니다. 쟤는 알아서 따라오게 시키셔야죠. 다 이런 분위기예요. 당연한 얘기죠. 왜냐면 자기가 가고 싶은 거나 걸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미친 듯이 하셔야 돼요. 거의 수학을 그냥 여러분들이 죽었다 생각하고 하시면 뭐 난이 뛴 거 맞을 생각이 조금 있다.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하시면 돼요. 그냥 오늘부터 그냥. 그러면 1등급의 확률이 조금 있어요. 하지만 쉽지 않다. 왜냐? 벌써 달려온 놈들이 많다. 벌써 달려온 놈들이 많아요. 벌써 중학교 때까지. 자, 첫 번째 배우는데 다항식의 연산이에요. 자, 이 두 가지가 있죠. 다항식이 뭐냐? 그 다음에 연산은 무엇이냐? 이거 이제 알고 들어가는 거죠. 우리 서희야, 다항식이 뭡니까? 네? 다항식이 뭘까요? 여러 두 개의 항이 여러 개 있는 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항은 뭐냐? 여러분들이 항상 기본이 뭐냐면 근데 이런 개념 문제가 안 나오는데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다 수학 못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냥 개념을 등한시하는 애들은 그냥 다 수학 못하는 애들이에요. 그냥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얘는 어차피 위로 올라가서 긁는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항상 개념 공부할 때 문제가 뭐냐? 애매하게 알아요. 그게 항상 틀리는 거예요. 공부를 애매하게 해요. 대충. 그래서 항상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은 뭐냐? 설명할 수 있어야 되죠. 정확하게 자기가. 항은 뭐냐? 문자나 수로 곱해져서 이루어져 있는 거야. 그걸 한 개 항이라고 해요. 곱하기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 곱하기는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하죠? 중학교 때? 다 어떻게 했죠? 다 생략해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게 항이에요. 이런 게 항입니다. 문자나 수로 이루어졌는데 다 곱하기로만 엮여져 있는 거. 마이너스 붙일 수 있겠죠, 이렇게. 바이는 뭐예요? 유과예요. 유과. 다 이렇게 자, 그래서 결론은 이런 게 다 곱하기로 이루어진 게 다 뭐다? 항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항이라고 부르겠고요. 이 항들이 두 개 이상 모여서 덧셈 뺄셈으로 모여있어. 뭐 이런 식으로 모여있어. 그럼 이런 걸 우리가 다항식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걸 우리가 다항식이라고 불러요. 일찍 오세요. 쌤이 어. 별로 안 보고서 그래? 그냥 일시표여가지고 언제가나 그만한데 아이씨, 뭐 맨날 5시죠. 맨날 뭐 물어보니까 항상 똑같은 거야. 빨리 앉아. 자, 이래서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자, 이렇게 항이 두 개 이상 있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다항식이라고 부르고요.
이 다음식의 연산을 하는 거야. 그럼 연산은 몇 가지가 있냐? 여러분 뭐 연산 알겠죠? 기본 연산. 우리 태훈아, 연산 뭐 있냐? 곱셈, 음, 덧셈, 음, 뺄셈, 나눗셈. 그럼 우리가 무슨 연산이라고 부르죠, 일반적으로? 4개의 연산. 그럼 우리가 유식해질 필요가 있어요. 사칙 연산이라고 부르죠, 이거를. 나도 킹컵이 있었어. 했어. 자, 그래서 다음식에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배우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첫 번째 단원인 거예요. 첫 번째 단원. 그러니까 다음식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그럼 다음식을 할 때 우리가 정의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이런 것을 항이라고 불러요. 곱하기로 묶여있는 걸 항이라고 부르고 그 중에서 숫자로만 이루어진 이러한 항을 우리가 뭐라 부르기로 약속을 했냐면 상수항이라고 부릅니다. 숫자로만 이루어진 거. 숫자로만 이루어진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문자 앞에 있는 거. 우리가 문자들이 이제 나오는데 문자가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뭐 X도 나올 수 있고, 뭐 A도 나올 수 있고, 뭐 B도 나올 수 있고, Y도 나올 수 있고, 다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문자 앞에 있는 거. 이 문자 앞에 있는 거를 우리가 항 중에서 뭐라 부르기로 했냐면 개수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개수라고 부르기로 했는데 이게 개수예요. 여의자를 쓰는데 약속이니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문자는 이걸 몇 번 곱했냐에 따라서 차수가 나눠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번 곱했다. 그럼 몇 차가 되냐? 1차. 이렇게 이렇게 세 번 곱했다라고 하면 이 차수를 3차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의 개수를 뭐라 부르냐? 이건 1차 항의 개수라고 부르는 거야. 1차식의 개수니까. 그럼 이 개수는 뭐라 부르겠냐? 우리 서예요. 3차 항의 개수라고 부르는 정확히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뭔가 애매하게 하면 안 돼. 이런 게 다 개수예요. 이건 이제 개수라고 부르고 요 위에 여러 번 곱해진 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차수라고 부른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방식을 부를 때 이렇게 써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얘는 이게 다항식이 되겠죠? 이게 다항식이 되겠죠? 왜냐면 항이 몇 개니까 이게 3개죠. 항이 3개예요. 뭐냐? 5x 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3 이렇게 해서 항이 3개란 말이야. 이 항이 3개였을 때 차수를 보시면 얘가 가장 높고 얘가 이제 1차고 2차라고 하면 우리는 슬프지만 가장 높은 차수만 이야기합니다. 1등만 기억하는 이제 더러운 세상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1등만 기억해요. 항상. 그래서 얘를 뭐라 그런다? 2차식이라고 부르는 거죠. 왜 2차식이라고 부르냐? 가장 높은 차수만 얘기하니까. 그러면 2차식, 이게 다항식이에요. 그러니까 2차항을 가지고 있던 가장 높은 차수가 2차인 다항식을 우리가 2차식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뭐 이런 식은 뭐라고 부르겠냐? 우리 현민아? 얘네들 뭐라고 부르겠어? 그럼 뭐라고 부르겠어? 이 식을 1차식이라고 부르는 거죠. 끝이에요. 가장 높은 차수가 1차식입니다. 뭐 좀 더 정확하게 해서 1차 다항식 뭐 이렇게 불러도 돼요.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항식들을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거를 연습하겠다. 가장 기본적인 연산. 이 고등학교는 숫자를 다루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문자와 다항식만 다룰 거니까 이러한 연산을 기본적으로 배우자라는 게 목표고요. 당연하겠지만 연산을 배웠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생각해보세요. 내가 구구단을 외웠어. 초등학교 2학년 때. 자, 그러면 목표를 달성한 겁니까? 뭘 해야 되죠? 연산을 해야지. 곱셈 연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똑같아요. 연산의 목표는요, 맞추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이걸 숙련되게 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맞췄다. 나 맞췄으니까 연습할 필요가 없어. 웃으시면 되겠어요. 그냥 웃어주세요. 그냥 얘는 망했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연산은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우리 성훈아, 연산은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 것 같습니까? 응? 내가 뭐 기본적인 예제를 2개를 들어볼게요. 연산을 되게 우습게 보는 친구들이 가끔 있는데요. 연산을 우습게 보는 친구들 일단 수학 잘할 확률이 0%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왜 그런지를 설명해 줄게요. 자, 고등학교 때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해야 되는 과목이 압도적으로 수학이에요. 그냥 뭐 비교 대상 자체가 없어요. 그냥.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앉아가지고 이제 오늘부터 수학 문제를 풀 거야. 근데 이제 대부분 최상위권으로 가면 시간으로 공부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공부할 거냐로 따져요. 시간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시간으로 공부하는 대부분 애들은 뭐 슬프지만 아직까지 상위권에 별로 가지 못했던 친구들이 대부분 시간을 공부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내가 앉아가지고 나랑 효민이랑 문제를 풀기 시작했어. 수학 문제를 풀기 시작했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내가 1시간에 내가 30문제를 풀었어. 효민이 1시간 동안에 3문제를 풀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때 우리는 똑같이 공부했다라고 어디 가서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모든 수학 문제는 연산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같은 시간 동안에 공부량을 늘리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연산을 정확하고 빠르게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얘랑 둘이 같이 앉아있어. 똑같이 공부하는데 나는 연산이 빠르니까 내가 더 많은 걸 풀어낼 수 있어. 그럼 내가 당연히 공부량이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당연히 올라간다는 거야. 이건 뭐 물어볼 것도 없어요. 두 번째, 내신 성적 시험은 50분이에요. 참고로 알겠지만 100점이 거의 나오는 일이 없어요. 고등학교 때. 평균이 보통 한 40점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100점을 맞았다. 여러분들은 이제 정교생이 다 알게 될 겁니다. 저기 한 미친놈이 있다. 또라이 새끼가 한 명 있다. 다 알아요. 모를 수가 없어요. 근데 잘 보세요. 모두가 시간이 부족해요.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자, 연산이 그래도 좀 빠른 애들은 그 부족한 가운데서도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겠죠. 근데 연산이 느린 친구들은 아는 것도 다 못 풀고 나오겠죠. 자, 그러면 누가 성적을 다 잘 받을까요? 효민아. 연산 빠른 애.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자, 연산은 모든 수학의 기본이에요. 뭐 느려도 되냐? 내가 했잖아. 늘었던 얘는 벌써 수학 잘할 확률이 없어요. 0이라니까. 꼭 예매하게 공부하는 애들, 뭔가 모르는 애들이 꼭 이래요. 연산 뭐 맞으면 됐지, 뭘 더 할 필요 있나? 이렇게 깝죽대는 애들이 있어요. 아주 겸손하지 못한 자세로. 이런 애들은 그냥 다 수학 못하는 애들이에요. 그냥 볼 것도 없어요. 수학 잘하는 애들 중에서 연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친구는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하겠지만 오늘 배우겠지만 겁나게 연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맞는 거에 기뻐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맞는 건 당연한 얘기라는 얘기예요, 지금. 자, 참고로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야. 2차식을 배워서 이런 것들 덧셈, 곱셈을 하는 건데, 자, 이때 첫 번째 배우는 게 뭐냐? 이게 다항식이에요. 그리고 차수도 얘기했죠. 요렇게 우리가 이런 거 나중에 배우겠지만 5x제곱, 마이너스 3x제곱 이렇게 문자 차수가 같고 문자가 같은 거. 자, 문자도 같고 차수도 같아. 그럼 이 두 개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 이런 항들을, 이런 거를 동류항이라고 불러요. 조금 동료애가 있다. 조금 둘은 뭔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 이렇게 문자와 차수가 다 똑같은 걸 항을 뭐라 부른다고? 이걸 우리가 동류항이라고 불러요. 동류항이라고 이제 부르는 이유가 있겠죠, 나중에. 자, 여기까지가 그냥 다항식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에요. 또 여러분 아셔야 되겠죠, 당연하겠지만 다항식의 연산을. 우리가 다항식을 이제 쓸 건데 죽을 때까지 쓸 거란 말이야. 거의 고등학교 때 맨날 쓰는데 다항식을 물어봤었는데 몰라. 너무 슬픈 이야기죠. 내가 이제 가끔 이제 슬플 때가 뭐냐? 이런 거죠. 강의하다가 보니까 애들한테 너 연립방정식 막 풀었대. 내가 이제 물어봐요. 너 연립방정식 몇 개 정도 푼 거 같냐? 저 최소한 500개는 풀었을 거예요. 그래서 막 풀었대. 가감폭과 대입법도 막 풀었대. 내가 물어봅니다. 네가 구한 게 뭔데? 모른대. 아니 진짜 어이가 없는 경우들이 많다니까. 그냥 네가 구한 게 뭔데? 그래서 그게 뭘 구한 건지 물어보니까 모른대. 500개 풀었다는데 모른대. 그럼 대체 뭘 공부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난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궁금해하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고 그냥 시키잖아요. 그냥 시킨 대로 로봇처럼 해요. 무슨 뭐 인공지능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어떻게 구하는 거고 이걸 왜 구하는 거고 왜 이렇게 구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거의 운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시키면 아무 생각 없이 외워서 대충 푸는 거예요. 운해를 제대로 쓴 적이 없다니까. 여러분들이 거의 운해를 거의 쓰지 않고 공부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정말 슬픈데 그냥 암기가 공부의 전부인 것처럼 공부하는 애들이 대다수고요. 다 그런 애들은 고등학교 때 수학하면 다 밑으로 내려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암기로는 중학교 때까지는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지만 고등학교 때 답이 없어요. 왜 그렇게 푸는지를 다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왜 넘어갔는지를 알아요. 그게 수학 공부를 잘하는 애예요. 근데 수학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어떻게 하냐?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잖아? 왜 넘어가는지 몰라.
그냥 그렇게 넘어가라 그랬어.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야. 대충 외워가지고. 그러면 수학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 수학 못하는 애들은 그냥 다 넘어가요. 그게 몸에 배어있어요. 고민하지 않아요. 여기서 왜 이렇게 넘어갔지? 이유가 뭐지? 왜 이렇게 된 거지? 어떤 개념 때문에 된 거지?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냥 머릿속에서 자동적으로 외워서 대충 넘어갑니다. 그냥 대부분 이유를 몰라요. 그럼 이제 수학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잘 기억하시고 하시면 되겠다. 자, 넘어가 봅시다. 다항식의 정리 방법. 첫날이니까. 그럼 다항식의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를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럼 정리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내림차순 정리가 있고 오름차순 정리가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사실 내림차순 정리만 하면 돼요. 왜냐? 이것밖에 안 써요. 그럼 내림차순은 뭐냐? 차수가 높은 것부터 낮은 걸로 정리하겠다.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중학교 때 많이 배웠겠지만 이런 거. 이런 게 내림차순 정리예요. 다항식을 정리할 때 2차, 1차, 탕수항. 탕수항을 뭐 좀 뭐 0차라고도 불러요. 0차. 차수가 없다. 이렇게. 반대로 하면 오름차순 정리인데 우리가 오름차순 정리는 쓰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연습은 몇 번 하겠지만 실제 쓸 일은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 오름차순 정리예요. 이렇게 쓰는 경우 이걸 본 적이 없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내림차순 정리할 때도 문자가 한 개만 나오면 좋겠는데 문자가 겁나 나와요. 문제 풀다 보면 문자가 한 8개씩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식에다가. 진짜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문자판이죠. 그러니까 수학이라고 보기가 민망해요. 수가 안 나오고 맨날 알파벳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알파벳 학인지 이게 문자 학인지 뭐 수학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수는 거의 안 나와요.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문자랑 친해져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문자는 나의 친구. 이렇게 돼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수학인데 수가 거의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그러면 예제를 한번 봅시다. 이그젠플로 보면 13페이지에 있는 이그젠플이 있는데 x제곱 더하기 3xy제곱 아주 친절하게 두 개밖에 문자가 없어요. 이 정도면 아주 친절하다. 자, 이런 게 있어요. xy 두 개의 문자가 있는데 지금 13페이지에요. 다항식의 정리로 넘어갔어요. 지금 다항식의 정리, 다항식 정리했고 여러분들 나중에 다 한 땀 한 땀씩 다 읽어보세요. 이 개념서에 있는 게 개념서를 했는데 개념을 한 번도 읽지 않고 문제를 풀었다? 미친놈이에요. 그냥 미쳤다. 개념서를 산 이유가 개념을 보려고 했는데 개념은 보지 않고 문제를 풀고 있다. 놀라운 친구입니다. 개념서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다니까요. 진짜 많아요. 내가 거짓말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 안 했으면 곧바로 문제부터 푸는 놈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냥 수학 공부 잘하는 일이 없어요. 그냥 보시면 돼요. 그냥 봐봐. 이렇게 써있어. 그럼 얘는 이제 문자가 두 개잖아. 그럼 이제 문제 이렇게 정리해주죠.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하세요. 뭐 y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하세요. 그러면 x를 제외한 건 다 뭐로 본다? 상수로 보는 거야. 그냥 얘는 문자가 아닌 거야. 내가 만약에 x 내림차순 정리를 하면 자 y는 다 뭐다? 그냥 문자가 아니라 상수 취급하는 거야. 자 x제곱 얘가 2차야. 1차는 누구냐? 얘하고 얘야. 밖에서 하셔도 돼요. 오늘 어차피 어제 들었던 거니까. 오늘 뭐 와서 중학교 거 하세요. 어차피 어제 들었던 거기 때문에 뭐 숙제를 하시든 중학교 거를 하든 서희 옆에서 하세요. 서희랑 같이 친하게. 자 그래서 가지고 이 내림차 정리를 할 때 얘부터 쓰는 거야. x제곱 쓰시고 그 다음에 이 3y제곱이랑 마이너스 1을 x의 개수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나머지 거를 상수하면 자 이렇게 x로 내림차 정리하라 그러면 y는 다 그냥 상수로 보시고 내림차수 정리하시면 돼요. 연습해야 돼. 왜냐? 뒤에 쓸 거니까 가르치겠죠. 설마 뭐 안 쓰는데 가르치고 있다. 선생님 그럼 미친 사람이 아니에요? 다 뜨니까 내가 가르치는 건 다 이유가 있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뭐 심심해서 가르쳤다. 뭐 몰라도 되는데 가르쳤다. 아니 내가 맨날 이렇게 강의를 하면 애들이 지 맘대로 이렇게 머리가 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 혼자 필터링을 해요. 여기까지는 내가 알면 되겠어. 여기는 몰라도 되겠어. 대체 왜 그런 놀라운 생각을 하려고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진짜 많이 가르치다 보면 아니 전자도 필터링이야. 자기네들이 판단해요. 야 내가 다 필요하니까 가르치지 내가 왜 필요 없는 걸 가르치겠니? 뭐 할 일이 없어가지고 심심해가지고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 힘들게 하려고 막 괴롭히기 위해서 막 필요 없는 걸 가르쳐. 그런 거 안 해요 선생님. 필요한 것만 가르쳐도 지금 시간이 부족한데 무슨 필요 없는 걸 가르치겠습니까?
내가 가르치는 모든 것들은 다 알라는 얘기예요, 지금. 꼭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필터링 거친 애들이 되게 많아요. 가르치다 보면.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자, 이제 y는 내림차 정리해보세요. 그럼 이제 y만 문자로 보는 거야. 그럼 이제 얘가 이제 2차항이 있는 거죠. 이 두 개. y제곱 있습니다. 여기 y 1차항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3x랑 2를 개수로 보고 y제곱 쓰고 1차항 마이너스 5y 쓰시고 나머지 평수항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3 이렇게 쓴다는 거죠. 자, 이 기본적인 거 문자가 여러 개가 나오기 때문에 어떤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익혀두셔야 돼요. 연습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쓸 거니까.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기본적인 정리예요. 한번 다 읽어보시고 어렵지 않으니까 오름차순 정리는 이거 반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쓸 일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뭐 연습 굳이 안 해도 되는 이유가 오름차순 정리는 요거부터 쓰면 돼요. 이렇게 뒤로 올라가면서 쓰면 되는데. 근데 이제 앞으로 쓸 일이 없으니까 연습을 내가 안 시킨 것 뿐이에요, 그냥. 왜냐면 내림차순 정리만 겁나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쉬는 시간이 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뭐를 배울 거냐? 덧셈과 뺄셈을 바람과 같이 하고 이제 끝낼 거예요. 덧셈과 뺄셈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많이 해왔어요. 그러면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으면 딱 한 글자로 끝나요. 동류항끼리 더하고 빼면 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게 뭔 소리냐? 내가 말을 했으면 그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겠죠. 동류항끼리. 자, 보통 우리가 이제 다항식을 대문자로 많이 표현하는데 내가 A라는 이렇게 다항식이 있어요. B라는 다항식이 있어요. 그럼 얘네들 만약에 더했다고 치세요. 더했다고 치면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동류항끼리만 더하고 빼는 거예요. 다른 항끼리는 건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중학교 때 썼던 것들이에요. 다. 그래서 그게 동류항을 정의한 이유예요. 그러니까 더하라 그러면 얘네들이 더하고 얘네들이 더하고 얘네들이 더하고 빼도 얘네들이 더하고 얘네들이 빼고 그러는 얘기야. 동류항끼리만 해라.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다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뭐 더하라고 했어. 예를 들어서 그럼 동류항끼리 더하면 5랑 마이너스 3이니까 2x 제곱 되겠고 이게 되겠죠. 플러스 3x 마이너스 2.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어봤어. 내가 다항식의 덧셈 뺄셈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했을 때 다항식에서 동류항끼리 더하고 빼면 됩니다. 선생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원리인 거죠. 이런 다 중학교 때 다 배웠던 것들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덧셈 뺄셈은 어렵지 않잖아. 솔직히 말해서 덧셈 뺄셈이 어렵다. 좀 심각해지는 거죠. 덧셈 뺄셈 어려울 게 없어요. 그냥 빠르게 넘어가면 되는데 봐봐. 쭉 넘어갈 거예요. 쭉 넘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몇 개가 나오는데 자 조금만 해봅시다. 이 연산 법칙을 조금 알아야 돼요. 이거 강의를 조금 해야 되는데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되게 무지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연산법칙 맨 뒤로 넘어가면 페이지 몇 페이지에 있냐면 14페이지에요. 거기에 연산법칙이 몇 개가 나와요. 그럼 자 교환법칙이 나오는데 우리 성은아 교환법칙이 뭐냐? 했을 때 응. 두 개를 자리를 바꾸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결과가 똑같아. 자, 우리가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라고 부르면 앞에 항상 뭐가 와야 되냐? 어떤 연산이 오는지가 나와야 돼요. 이 기본이에요. 근데 아마 안 나오는 친구 대부분일 텐데 우리 태훈이 교환법칙 성립하는 게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교환법칙 성립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모르겠다. 모르겠다. 대답하세요. 그냥 간단하죠. 내가 기본적인 연산을 하는데 자리를 바꿔도 결과값이 바뀌지 않으면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거예요. 자리를 바꿨는데 결과값이 바뀐다. 그럼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걸 왜 배울까요? 왜 배우냐 이거야. 교환법칙을 왜 배우는지 아는 사람? 우리 성훈아 왜 배우는 것 같아요? 편하게 결론은 다 여러분이 연산할 때 교환법칙이 성립하면 자리를 바꿨을 때 더 빠르게 연산된다면 자리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연산을 하는데 대부분의 애들은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을 잘 안 써요. 연산할 때. 배웠는데 쓰질 않아요. 왜냐? 왜 배웠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르쳐주는 모든 이유들은
연산을 할 때 쓰라는 얘기야. 만약에 그걸 썼을 때 더 간단해진다. 연산이. 복잡해진다면 당연히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거죠. 여러분 다 얘기했지만 같아요. 덧셈에 대해서 그 한번 성립한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곱하기도 성립하겠죠. 결과가 안 바뀌어요. 근데 뭐 뺄셈 바꾸는 순간 골로 가죠. 결과값이 바뀌니까.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아요. 나눗셈 평균법칙 성립하지 않겠죠. 결과가 바뀌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연산할 때 우리가 어떤 연산을 많이 쓰냐면 기본적으로 곱하기 연산을 압도적으로 많이 쓰는 이유는 나눗셈이 결합법칙이나 뭐 분배법칙이나 이런 것들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곱하기로 바꾸는 거예요. 계산하기 더 편하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식 연산에서는 교환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내가 자리를 바꿔도 된다면 자리 바꾼다 안 바꾼다?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게 더 계산하기 편하다면. 쓰라는 얘기인 거야. 이 교환법칙 성립한다는 걸 알려준다는 얘기가 교환법칙 성립해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니네가 연산할 때 교환해서 더 간단해지는 연산이 교환해. 그 얘기예요. 왜냐? 연산이 너무 중요하니까. 연산을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알려주는 거죠. 결합법칙도 성립하는데 결합법칙을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거의 결합법칙과 분배법칙의 차이를 모르는 친구들이 대다수더라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 결합법칙과 분배법칙을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배웠죠? 한 9년은 갖다 쓴 것 같은데도 아직도 몰라요. 그 정도로 대충대충 공부하고 왔다는 얘기죠. 대부분의 친구들이 몰라서 그냥 다 넘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물어보면 서희야, 결합법칙과 분배법칙의 차이는 뭐일 것 같은데? 느낌상 몰라요? 잘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나는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다. 결합법칙과 분배법칙의 차이. 나는 안다. 자, 결합법칙은 연산이 바뀌지 않아요. 이런 거예요. 덧셈 있으면 덧셈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거 먼저 할 거냐 뒤에 거 먼저 할 거냐의 차이밖에 없는 거지 연산이 똑같은 연산 나와야 돼. 그러니까 플러스면 플러스 연산만 있는 거고 곱하기면 곱하기 연산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걸 우리가 결합법칙이라고 불러요. 연산이 중간에 바뀌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곱하기랑 덧셈이랑 연결이 돼요. 이렇게.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이런 거요? 우리가 분배법칙이라고 부르죠. 실제 연산할 때 연산을 빠르게 하는 방법 중에는 여기서 일로 가는 게 압도적으로 많아요. 자, 그래서 뭐 조금 쉴 텐데 이제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연산을 봤는데 5 곱하기 15 빼기 5 곱하기 10이었어. 그럼 이제 조금 연산이 되는 친구들은 얘를 묶어서 분배법칙을 곧바로 쓰죠.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야. 연산할 때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거의 쓰지 않습니다. 다 그냥 계산해요. 배우지만 아무것도 쓰지 않아요. 거의 죽은 지식이에요. 간단하게 풀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뜯어 고쳐야 돼요. 언제? 이번 기회에. 그래서 계산 속도를 올려야 돼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들이 기본이 되겠고요. 그래서 뭐 쉬는 시간이 이제 가질 텐데 여러분들이 뭐 하나 풀어보냐? 개념 체크 1번에 x에 대한 내리차수, y에 대한 내리차수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고 쉬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15페이지 1번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1번. 넌 뭐 예전에 했었니? 다시 해보세요. 대표 문제 1번에 보면 그 다음 페이지에 나머지 다 숙제 잘 풀어오시면 되겠고요. 예. A, B, C로 뭐를 줬냐면 다 뭐를 줬죠? A, B, C가 다 뭐를 표현했죠? 보면 다항식을 표현한 거예요. 다 다항식을 표현했죠? 연산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보면 A, B, C가 이제 보통 대문자로 많이 다항식을 표현하는데 내가 3번 문제를 많이 줬어. 3번을 볼게요. 대표 1번에 3번을 보면 이렇게 연산하는 애들이 가끔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건데. 자, 이렇게 만약에 연산이 있을 때, 제일 애들이 좀 어처구니 없게 하는 게 뭐냐면, 얘를 곧바로 넣어요. 이렇게. 곧바로 A, B, C 넣는다는 거야, 그냥. 이렇게 하면 이제 미친놈 소리를 듣는 겁니다. 당연하겠지만, 여기를 최대한 간단하게 연산을 끝낸 다음에, 마지막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푸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풀고, 얘랑 얘랑 공유한 길이 정리를 해서, 이렇게. 뭐 얘도 또 뭐 간단하게 하고 싶은 거, B 빼기 A 더하기 C.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연산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넣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 생각이 없구나. 그러니까 연산을 하실 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할 것인가. 언제 집어넣어야 될 것인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넣고 보는 애들.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그런 애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러면 망했다 안 망했다? 망한다. 최대한 간단하게 놓고 어떻게 하면 더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마지막에 넣으세요. 그 다음에 안 풀어줄 거예요. 이거 풀 가치도 없는데 풀어보면 되겠고요. 동량끼리 더하고 빼면 되니까. 자, 거기 보면은 표현 더하기에 보면 1-3번이 있는데 그럼 이 문제랑 방금 이 문제 차이는 뭐냐? 자, 이 문제는 지금 여기 이렇게 다항식을 줬어요. 1-3번에 바로 왼쪽에 보면 있는데 자, 효민아, 얘랑 얘랑 뭔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A-2B를 구하라고 했어요. 뭔 차이가 있는 거야? 문제를 봤는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야. 이게 이 문제랑 이 문제는 뭔 차이가 있지? 생각해보세요. 우리 민준아 뭔 차이가 있냐? 얘랑 얘랑 뭔 차이가 있어요? 보이시는 데 대답하세요. 뭐 내가 되게 어려운 거 묻습니까? 뭐 튀어도 내가 안 죽여요. 뭐 누가 보면 뭐. 여기하고 차이는 하나밖에 없어요. 얘는 다항식을 그냥 대놓고 줬어요. 얘는 다항식 A, B를 안 줬어요. 뭐만 줬냐면 다항식 A 더하기 B랑 A-B를 준 거야. 그러니까 뭔 차이가 있냐? 얘는 다항식을 A, B, C를 다 줬단 말이야. 안 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구하기 위해서. A, B를 어떻게 하는 거야? 구하라는 거야.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그것밖에 차이가 없는 거야. 이 두 개를 더하고 빼서 A, B를 구한 다음에 여기다가 넣어라. 그러니까 1-3번은 이 문제가 너무 쉽잖아. 사실 뭐 이게 어렵다고 하면 이제 문제가 좀 심각해지는데 쉬우니까 내가 A, B를 어떻게든 구해가지고 여기서 연립해서 얘를 구하는 방법도 있겠고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일단 결론은 더하고 빼면 A, B를 구할 수 있어 없어? 있겠죠. 더하게 되면 여기는 어떻게 되냐? 더하게 되면 2A는 나오겠죠? 그럼 2로 나누면 A인 거예요. 뭐 그렇게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한 번 더 해라. 문제가 쉬우니까. 그 얘기야.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데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뭔 차이가 있는 건지 생각을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뭐 이런 문제들이 지금 어디 나와 있냐?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뭔 차이가 있는지를 다 확인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넘어갈게요. 뭐 다른 덧셈뺄셈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실제 우리가 다뤄야 될 것들은 곱셈과 나눗셈이에요. 자, 이 곱셈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항식의 곱셈은 어떻게 한다고 배웠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다고 배웁니까? 민준아, 다항식 곱셈 어떻게 한다고 배웠어요? 뭐 이런 거 어떻게 연산한다고 배웠어요? 이런 거 어떻게 연산해요? 이 곱셈이잖아요. 다항식끼리 곱한 거잖아. 어떻게 한다고 배웠어요? 편하게 얘기하세요. 틀려도 뭐라고 안 그래요. 5예요. 5x. 가로친 거야 그냥 다항식이어서. 뭐 한다고 배워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계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게 다항식의 곱셈 연산을 하는 거라고 배운다 이거지. 여기서 무슨 뭐 전개,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말한 얘기는 지금 이게 여러분들이 다항식 곱셈을 할 때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다 곱해가지고 보통 이렇게 하잖아. 이걸 우리가 뭐 한다고 부르죠 일반적으로? 전개한다고 부르잖아. 전개. 아니에요? 내가 잘못 알고 있나요?
전개한다고 배우잖아. 한번 물어봅시다. 왜 전개를 하면 다항식이 곱셈이 되는 거죠? 이유가 뭐죠? 묻는 거예요. 왜 전개하면 다항식이 곱셈이 되는 겁니까? 이유가 뭐예요? 묻는 거예요. 여기는 했잖아, 지겹게. 몰라요. 그잖아. 그러니까 재밌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수많은 연산을 했는데 왜 되는지를 몰라 한다니까? 우리는 몰라요, 맨날. 그냥 해요. 그냥 우리 머리는 이렇게 뭔가 받아들일 때 그냥 하라면 하는 거죠. 여러분이 순종적인 사람들이어가지고 궁금해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곱하기를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게 어떻게 이게 전개하는 게 왜 곱하기가 되는지 증명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 기하학적으로 증명을 하는데, 자 보세요. 직사각형이 있어요. 내가 가로 길이가 A고 세로 길이가 B야. 이 넓이는 뭐죠? 그죠? 이걸 활용해서 우리가 전개가 왜 곱셈인지를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가로 세로가 있으면 곱한 게 넓이인 거야. 그러니까 곱하면 뭐가 된다? 넓이다. 직사각형의 가로 세로 곱하면 넓이다. 이걸 통해서 증명하는데 간단해요. 내가 A 더하기 B랑 만약에 C 더하기 D를 곱했어요. 이걸 왜 전개하면 나오냐라고 한다고 치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고 여기가 D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곱했다는 건 뭐냐? 이게 가로 길이가 A 더하기 B인 거야. 세로 길이가 뭔 거야? C 더하기 D인 거야. 그럼 곱하면 이 넓이가 이 연산의 곱셈이에요. 다항식 곱셈이에요. 그럼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 전체 넓이는 이 각각의 직사각형 넓이의 뭐랑 똑같죠? 합이랑 똑같겠죠? 뭐 당연히 딱 보시면 알겠지만 지나다 강아지도 알겠죠? 그럼 여기의 넓이는 뭐가 나오냐? AC죠. A 곱하기 C니까. 여기 넓이는 뭐가죠? BC죠. 여기 넓이는 A 곱하기 T죠. 여기 넓이는 B 곱하기 T죠. 그래서 이렇게 AC 이거예요. AD 이거예요. BC 이거예요. BD 이거예요. 이렇게 전개하면 이 두 다항식의 곱셈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라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전개하게 되면 뭐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 다항식의 곱셈의 값을 구할 수가 있다라고 배운 거죠. 특히 이렇게 다항식의 곱셈을 할 때 각각끼리 곱하는데 그때 무슨 법칙이 쓰여지냐? 지수 법칙도 쓰여지고, 왜냐하면 x를 두 번 곱하면 뭐가 되죠? x 제곱이 되는 거. 그래서 다항식의 곱셈이라는 건 어떻게 연산하면 되냐라고 우리가 배우게 되냐면 최종적으로 먼저 각각의 다항식의 함들을 전개해요. 전개해죠. 이렇게 전개. 마이너스 10x제. 이렇게 전개해요. 20x.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6x. 3, 4, 11 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하죠? 동류항끼리 정리를 하죠. 이게 다항식의 곱셈을 하는 방법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없었을 거라고 봐요. 그냥 그렇게 했을 뿐이지 왜 그렇게 하는지가 맞는지는 잘 모르지만 일단 다 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항식의 곱셈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구구단을 배우게 되면 여러분들이 구구단을 다 외우죠. 구구단은 왜 나왔죠, 태훈아? 구구단 왜 나왔죠? 일단 더 빨리 하려고. 뭘 더 빨리 하고 나왔죠? 항상 암산을 더 빨리 하려고요? 구구단에 나온 이유는 뭐죠? 그러니까 어떤 연산을 더 빨리 하고 어떤 연산을 더 빨리 하기 위해서 나온 거죠? 측면산. 지금 내가 원하는 대답 아무것도 나오고 있지 않죠? 맨날 구구단 갖다 쓰지만 잘 모른다는 거지. 구구단의 원리는 기본적으로 같은 수를 여러 번 더하는 거를 빨리 하기 위해 나온 거죠. 그러니까 9일은 9는 뭐냐? 9를 한 번 더 했다는 거예요. 9, 28은 뭐냐? 9를 몇 번 더 했다는 거죠? 2번 더 했다는 거죠. 9, 3, 27은 9를 3번 더한 거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왜 외워요? 다 알잖아. 구할 수 있잖아. 왜 외웁니까? 애들 다 외워서 빨리 연산하려고 덧셈을 9번 해가지고 9 더하기 9 더하기 9 더하기 9 더하기 9 더하기 9를 해서 81을 구하는 것보다 빨리 외워서 9, 9, 81로 빨리 가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똑같아요. 곱셈 공식도 전개하면 나와요. 자, 뭐 한다고요? 전개하면 나와요. 또 왜 외우냐?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전개하면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우는 이유는 뭐죠?
더 빠른 방식의 연산을 하기 위해서 외우는 거죠. 그리고 외우는 데서 끝나냐? 당연히 여러분들 누구나 외우고 끝났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엄청나게 많은 연습을 시켰을까요? 안 시켰을까요? 시켰다는 거죠. 자, 곱셈공식을 외우는 건 당연하겠지만 가장 기본인 거야. 구구단 같은 거야. 그냥 고등학교 때. 근데 외웠다고 좋아하고 있다. 웃으시면 돼요. 외우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연산을 어떻게 해야 된다? 빠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결론은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배우고 이거를 왜 익혀야 되는지 알라는 얘기야. 꼭 남자애들은 곱셈공식 외우면 다 했다는 줄 알아요. 이제 시작했어요. 시작도 못한 놈들이 많긴 한데 슬프지만 자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우게 되는 곱셈공식 첫 번째가 뭐가 나오냐 라고 한다면 19페이지에 나오죠. 19페이지에 보시면 곱셈공식 1이라는 게 나와요. 19페이지를 펼쳐 보시면 그 곱셈공식 1이 중3 때 배웠던 가장 기본적인 곱셈공식이에요. 그러면 이거라는 거는 내가 이거 이제 완전 점수 몇 개 써볼게요. A 플러스 B의 제곱은 해가지고 어떻게 나오죠? 우리 서희 한번 당당하게 한번 불러주시겠습니까? A제곱 플러스 자, 그럼 이제 정말로 조금 공부를 조금 애매하게 하는 친구들이 맨날 얘기하는 게 A, B를 정말 A, B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 진짜 내가 가르치다 보면 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 자, 여기서 말하는 A, B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첫 번째 항, B는 두 번째 항을 의미합니다. 자, 착각하지 마세요. A, B가 의미하는 바가 첫 번째 항을 A라고 보는 거고 두 번째 항을 B라고 보는 거야. 그럼 내가 제대로 공부를 했어. 내가 이렇게 만약에 5x 더하기 3y의 제곱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이 공식을 정말로 잘 알고 있다면 얘를 제곱하고 얘를 제곱하고 얘를 두 개 곱한 다음에 2배 해주는 거를 빠르게 똑바로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자마자 이게 곱셈공식을 배워서 익히는 목적이에요. 이거를 뭐 쓰라고? 이거 쓸 일이 뭐가 있습니까? A 플러스 B의 제곱을 누가 물어봐요? 문제에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이거는 단지 첫 번째 항을 지칭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 항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을 내가 알고 있다면 이런 게 나왔을 때 바로 이게 나오라는 얘기예요. 근데 얘는 외웠대. 근데 얘는 전개하고 앉아있어. 그러면 웃으시면 돼요. 얘는 곱셈공식에 대한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슬프지만 되게 그런 애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가르치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다 전개하고 있어요. 이런 게 나왔는데 아, 진짜라니까? 근데 너무 많이 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난다는 거죠.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A 플러스 B랑 A 마이너스 B가 있어요.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된다고 쳐요. 엄청나게 나오는 공식이죠. 유리화 때문에. 그럼 얘네는 결론은 뭐냐? 내가 만약에 이렇게 냈어. 봐봐.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결론은 항이 두 개씩 있는데 한 개 항은 부호가 같아. 한 개 항은 부호가 달라. 그때 부호가 같은 거를 제곱하고 부호가 다른 거를 제곱해서 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내가 만약에 문제가 나왔는데 내가 이렇게 냈어 그냥. 자 해보세요. 이렇게 냈어.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안다면 보자마자 얘는 부호 같네. 얘는 부호 반대네. 그러면 5y 제곱해서 7y 제곱해서 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낸다는 거야. 순서가 바뀌었던 간에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근데 그냥 문자 그대로 외워요. 그냥 진짜로 저 A, B는 그냥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을 얘기하는 거니까 저 문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저렇게 쓸 일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나올 수 있냐 이거죠.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럼 제대로 익힌 게 아닌 거라는 거야. 명심해 두라고. 보자마자 나와야 돼요. 뭐 어떻게 해야지? 뭐 전개하고 앉아있어. 그러면 곱셈공식 왜 배웁니까? 여러분들이 외울 이유가 없잖아요. 맨날 전개하면 되잖아요. 그럼 시간 잡아먹겠죠. 시험 망했겠죠.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연산할 때 똑바로 배워서 익히라고 하라고요. 그럼 맞았다. 맞는 건 당연한 거라니까요.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빠르고 정확하게 나오는 때까지 연습하는 게 기본이라고요. 항상 기본이 안 돼요. 근데 애들이 처음부터. 그러니까 문제인 거야. 지난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내가 대신 연습해 줄 수가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난 너무 잘해요. 엄청나게 많은 연산과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잘 안 될 거란 말이야. 그럼 그거 누가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연습하는 거예요. 내가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고로. 근데 남자애들이나 대부분 남자애들은 그냥 복대문자 하나 외우잖아? 그럼 뭐 다 배운 것처럼 웃기고 앉아있어요. 되게 당황스러워요. 그 외우는 거는 그냥 근본이라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인 거고, 이거를 이렇게 슬슬 될 때까지 연습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제 이런 걸 이제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가 나왔는데, 내가 이거를 보자마자 또 전기하고 앉아있어요. 그럼 왜 복생공식 왜 외웁니까? 외울 리가 없죠. 그냥 보자마자 그냥 이렇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쓸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냥 보자마자. 이게 지금 여러분들 원하는 숙련도예요. 지금 이걸 봤는데 뭐가 이런 거 앉아있고 그럼 복생공식하고 여러분 숙련도랑 전혀 관계가 없는 거야. 그러면 벌써 남들보다 늦는 거예요. 연산 속도가. 그럼 망하고 있는 거죠. 이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넘어가 봅시다. 자, 다음 장으로 가면, 여기는 이제 다 중학교 1학년 거니까, 다 전기하면 공식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뭘 해봐야 되냐. 자, 고등학교 때는 몇 차까지만 우리가 복생 공식을 외우냐면, 3차까지만 외워요. 그러면 내한테 묻겠죠. 선생님, 3차까지만 나옵니까? 아니에요. 7차도 나올 수 있고요. 8차도 나올 수 있고요. 5차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3차까지밖에 외우지 않았는데 그러면 5차나 7차는 어떻게 구해요? 나한테 묻겠죠. 그럼 내가 뭐라 대답할까요, 서희야? 어떻게 구한다고 대답할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하겠지만 우리가 배운 거를 통해서 머리를 잘 굴려서 만들어내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다시 한번 가르칠 때 자, 이 모든 것들을 전개해보고 어떤 원리로 나오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공부를 더럽게 안 하는 애들은 공식만 외워요. 당연하겠지만 응용이 될 확률이 0%입니다. 자, 참고로 해줄게요.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유도가 됐는지 어떤 식으로 전개해서 만들어내는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정확히 알아야지만 새로운 걸 내가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공식만 외워. 그럼 걔네들은 다 탈락이에요. 시작부터. 그러니까 고등학교 교육은 그런 게 아니야. 뭐 암기 대충 해가지고 뭐 넘어갈 수 있다? 그건 되게 밑바닥 애들이 하는 거예요. 그냥 저 밑에서 노는 애들. 그냥 5등급 뭐 이런 데서 노는 애들이 만질 만한 것들이고 5등급이면 거의 밑바닥이에요. 왜냐면 절반 정도가 포기하고 있거든요. 5등급이 절반이에요. 공부하는 애 중에 내가 거의 밑바닥에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절반이 이 정도의 공부량을 못 따라가서 다 던집니다. 수학을. 참고로 알려줄게요. 머리가 앉아서 던지는 게 아니라 그냥 공부를 안 해서 던져요. 그 정도 양을 감당을 못 해가지고.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공식이 뭐냐? 고등학교 때 첫 번째 나오는 공식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이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게 고등학교 나오냐? 항이 몇 개로 늘어났죠? 제곱인데 3개로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까지는 항이 중3 때는 뭐 2개 항짜리죠. A 플러스 B의 제곱이었잖아. 근데 항이 3개까지 늘어난 거야. 그럼 얘도 어떻게 우리가 복생공식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전개하면 나오는 거예요. 전개하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얘를 전개할 때 이렇게 전개할 수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정말 노가다. 여러 가지 전개 방법이 있겠지만 자, 열심히 9번 전개 때려서 동류항끼리 정리하시면 나와요. 집에 가서 뭐 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또 한 번도 증명도 안 해보고 전개도 안 해보고 공식만 대충 외워가지고 연습해가지고 와가지고 나중에 응용이 안 돼요. 그 응용이 되겠냐? 그게 원리를 하나도 모르는데 전개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디 가서 뭐 축구를 배웠다고 하는데 축구공을 한 번도 타본 놈이 없어요. 걔한테 가가지고 축구공은 어떻게 하는지 묻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축구는 책만 읽었어. 축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걔한테 축구를 물으면 되겠냐 안 되겠냐? 되겠냐 안 되겠냐? 안 되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공부하는 애들 많다는 거야.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달달달 외워가지고 안 되는데 당연히 안 되죠. 뭐 안 되는 걸 당연한 걸 묻습니까? 자, 이거예요. 그럼 이제 전개하는데 내가 좀 빨리 전개하기 위해서 어떻게 전개했냐? 요 A, B를 묶어요. 단계로 가요. 치환했다고 봅시다. 쉽게 되고요. 자, 이렇게 치환했다고 보면 얘는 전개하게 되면 A 더하기 C의 완전 정치랑 똑같거든요. 그럼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치환을 되게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요 A 대문자 A 대신에 뭐만 집어넣는 거야? A 더하기 B만 이렇게 집어넣는 거야.
뭐 그냥 다 전개도 돼요. 그냥 뭐 조금 하기 귀찮아서. 그러면 다시 여기서 전개해서 찾는 거죠. EAC, EBC, C제곱. 그래서 A제곱, B제곱, C제곱도 써서 이렇게 씁니다. 뭐 다 전개도 되고, 뭐 결론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한 세 개짜리를 제곱을 때리면 첫 번째 항 제곱되고 두 번째 항 제곱되고 세 번째 항 제곱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첫 번째 두 번째 항 곱한 다음에 2배 해주고 두 번째 세 번째 항 곱한 다음에 2배 해주고 세 번째 첫 번째 항 곱한 다음에 2배 해주면 나온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문제가 나와서 갑자기 브리언드 이런 게 나온 거야. 5x 빼기 7y 더하기 1의 제곱이 나왔어요. 그럼 내가 이 공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보면 보자마자 얘 제곱 때리고 얘 제곱 때리고 얘 제곱 때린 다음에 얘네 둘이 곱한 다음에 2배 때려요. 얘네 둘이 곱한 다음에 2배 때려요. 그 다음에 얘네 둘이 곱한 다음에 2배 때려요. 이렇게 쓰라는 얘기예요. 이게 원하는 거예요. 곱셈 공식을 배워가지고 익히는 게. 이걸 외우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게 되도록 연습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게 연산의 가장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난한 작업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고요. 난 잘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 것 자체가 첫 번째 단원이 힘들기 때문에 애들이 되게 싫어한다는 거야. 왜냐면 이게 다 노가다거든요. 이게 다 노가다예요. 그냥 현실적으로 보자면 어려운 건 없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A 더하기 B의 세제곱이 나오죠.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했겠냐? 당연하겠지만 뭐 A 더하기 B 제곱을 알고 있잖아 우리가. 이 두 개 곱했겠죠. 그래서 얘를 이제 먼저 쓰겠죠. 이렇게 뭐.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A 더하기 B 해서 전개 때리겠죠. 전개해서 다 동일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이 지난한 작업들이 다 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또 하고, 이렇게 또 하고, 이렇게 다 하는 거죠. 동일하게 정리하면 얘네들이 동일항이고, 얘네들이 동일항이니까. 정리하니까, 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제 알았어. 그러면 이제 얘를 어떻게 쓰라는 얘기야? 뭐 이런 게 나왔어. 2x 빼기 3y 세제곱이 나왔어. 그러면 이런 식으로 2x 세제곱 때리고 플러스 3에 얘 제곱해주고 2x에 제곱해주고 마이너스 3y 곱해주고 3에 2x 한번 곱해주고 마이너스 3y 제곱 때리고 마지막에 3y 세제곱 때려서 정리해라. 이렇게 쓰는 얘기예요. 결론은. 이걸 알았으면 이런 식으로 A 자리에 얘가 들어가고 B 자리가 들어가서 빠르게 암산으로 정리해서 써라 이거예요. 정리. 그러니까 이거를 되도록 연습을 하는 게 그게 첫 번째 단원이에요. 그냥 첫 번째 단원이 곱셈공식만 배워도 되게 귀찮은 거예요. 왜냐면 곱셈공식을 다 외우는 데서 끝나면 좋은데 그게 시작이에요. 근데 이거를 다 연습해서 이게 빠르게 되도록 연습하는 게 첫 번째예요. 이게 늦잖아요? 내가 다시 한번 알려줄게요. 그러면 여러분 수학 공부를 많이 할 확률이 없어요. 안 그래도 공부를 안 하는데 연산까지 느리잖아요? 그 문제를 겁나 조금밖에 못 풀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차피 수학은 끝났어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연산이 가장 근본이에요. 왜냐? 공부에. 수학 공부에. 왜냐? 느리거나 잘못했거나 했거나 그러면 성적이 나올 확률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잘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냥 자 보세요. 내가 이제 알겠지만 A 플러스 B의 세제곱을 알았어.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A 마이너스 B 세제곱은 그냥 보너스예요. 왜 보너스냐? B가 뭘로 바뀐 거죠? 마이너스 B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이 공식에서 B 자리에만 뭐만 집어넣으면 되냐면 마이너스 B로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야. 근데 이 마이너스 B를 집어넣었을 때 언제 부호가 바뀌냐? 홀수번 곱해졌을 때 부호가 바뀌어요. 짝수번 곱해지면 마이너스가 3세돼요. 그러니까 마마가 되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 부호가 바뀔 거냐? 여기 B 한 번 나왔죠. 여기 B 3번 나왔죠. 얘만 부호 바뀔 거야. 얘는 부호 안 바뀌어요. 그냥 제곱이니까. 그래서 플러스를 알았다는 얘기는 마이너스는 전자동 시스템이에요. 이걸만 바뀐다는 거죠. 왜냐면 B를 홀수번 곱했으니까. 그래서 뭐 플러스를 알고 있는데 마이너스는 몰라요. 그럼 웃으시면 돼요.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닌 거죠. 플러스 공식을 알았다는 얘기는 마이너스는 그냥 덤으로 같이 오는 거죠.
사실 나는 얘 공식만 알아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그냥 이때 봐봐. 이거 굳이 마이너스 공식 쓸 필요 없는 게 이 마이너스 3i를 통째로 b로 보고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그냥 갖다가. 이거 지금 상관이 없어요. 사실. 근데 뭐 외우라고 하니까 이제 외우긴 하는데. 자, 이게 이제 우리가 6번 공식이에요. 그 다음에 7번. 7번의 별표. 제일 많이 씁니다. 7번 공식이 제일 많이 써요.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곱셈 공식 중에서 거의, 뭐 중학교 건 엄청 많이 쓰겠지만 7번이 고등학교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중에 하나예요. 자, 요 공식, 요게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증명해보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슬프지만 다 전개 때려요. 전개하면 나와요. 빨리 믿으세요. 자, 이 모든 전개는 누가 해봐야 되냐? 여러분들이 해보는 거예요. 직접 한 땀 한 땀 하나씩 내가 다 확인해 보는 거야. 수학이라는 게 되게 지난한 작업이야. 내가 다 확인하면서 이게 맞구나. 이걸 다 확인하고, 아, 그러면 이 공식을 내가 까먹었다고 할지라도 전개하면 다 나오겠죠. 뭐 까먹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전개하면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것들을 당연하겠지만 빨리 가야죠. 연습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거죠. 이렇게 A, B 부호만 반대로 쓰면 지금 B 부호만 바꿨어요. 그럼 얘는 뭐가 되겠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7번 공식이 되겠습니다. 뭐 모든 유도는 다 해줬어요. 여기서 뭐 분배법칙 쓰든 뭐 전기하든 간에 그 모든 유도가 여기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누가 직접 해보라는 얘기야? 한 땀 한 땀 다 여러분들이 해보라고. 뭐 맨날 이렇게 시키면은 뭐 하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눈으로 한번 본 다음에 알아요. 뭘 맨날 하냐. 알아가지고 지금 그 수학 점수입니까? 다 해보라니까요. 야, 탈상위권 애들은 다 해보는데 대체 저 밑에 있는 애들은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난 가르칠 때마다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위권 애들은 내 말을 찬석같이 듣고 다 집에 가서 하거든요. 밑으로 갈수록 안 해요. 왜 그런 거죠? 밑으로 갈수록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는 항상 뭐 최상위권 애들은 뭐 겸손하지 못하니까 뭐 조금 대충 넘어가고 한다고. 근데 항상 가르쳐 보면 상위권 애들은 내가 시킨 대로 하는데 오히려 성적 낮다고 하는 친구들이 더 안 해요. 정말 신기하죠. 성적이 낮은 이유가 그것 때문인가? 뭐 이인지 모르겠는데 하라 그러면 그렇게 안 합니다. 시키면 그렇게 안 해요. 자, 안 했는데 성적이 잘 나온다. 기대도 하지 마세요. 자, 7번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뭐 외울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곱셈 공식 8번, 9번, 10번. 이제 오늘의 마지막인데 8번. 아주 판타스틱하죠? x 더하기 a, x 더하기 b, x 더하기 c가 있는데 아마 내가 내준 그 프린트에는 마이너스 쪽도 있을 거예요. 이게. 근데 이런 게 나온다는 거야. 조만간 나올 거예요. 조만간. 자, 그래서 한번 요거를 전개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조율하는 것 같으니까. 요거를 지금 전개해서 찾아보세요. 내림차순 정리하십니다. 지금 전개해서 조릴 때가 됐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어요. 거기까지 써줄까요? 이 정도도 아직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곱해서 내림차순 정리,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로 들어가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쫄리니까 이제 그리고 최대한 필기를 많이 하고 직접 다 해보세요. 수업 들을 때 필강이 많아지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고민하지 않고 같이 생각하지 않으면 계속 졸아요. 원래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같이 머리로 같이 따라가고 같이 생각하고 직접 필기하면서 다 해보시면서 해야지 제대로 수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관중처럼 와가지고 뭐 이게 뭐 영화관도 아니고 뭐 스피드가 빵빵해가지고 잠이 안 오는 게 아니라 여기 스피드가 아주 조용해요 지금. 액션이 1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치 서희야? 액션이 들어가 있습니까?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같이 하면서 같이 생각해야지 조이지 않고 수업을 드러낼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다 전개해보라는 얘기야. 그래서 내림차순 정리하라는 얘기예요.
직접 다 해봐가지고 저게 정말로 저렇게 내림차트 정리하면 나오는지 X로 다 해보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손길 하나하나씩. 이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 몇 분 안 남았는데 10번까지 다 해보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 다 있어요. 내가 굳이 안 해줄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얘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A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A만 집어넣어도 되고 B 자리에 마이너스 B만 넣어도 되고 내가 아마 오늘 나눠준 시험 보겠다고 하는 거에 보면은 얘도 있을 거예요. 곱셈 공식에 몇 번에 있죠? 5번에 있네요. 5번에 있죠? 내가 테스트 본다고 준 거 숙제 말고 내가 테스트 본다고 준 거에 5번에 보시면 있죠? 쓰란 얘기예요. 그래서 당연하겠지만 그날 와가지고 전기에서 선생님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죽여버리는 거죠. 전기에서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전기에서 쓰라는 게 아니라 외워서 쓰라는 얘기예요. 구구단을 처음부터 만들고 있으면 처음 맞겠죠? 그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전기하면 다 나와요. 직접 해봐서 다 나오는 걸 확인하시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외워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오라고 하는 게 그게 테스트예요. 오늘 뭐 진도 나온 게 별로 없어요. 여기까지는 뭐 어려운 게 있다. 어려운 게 뭐가 있습니까? 전개만 할 줄 알면 다 나는데. 이게 어려운 게 있다 보면 웃으시면 돼요. 그냥 공부를 안 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지난한 작업들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그리고 유도 해본 것들도 다 필기돼서 갖고 오세요. 내가 집에서 유도 해본 거를 한 땀 한 땀 다 해봤다. 그거를 다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해보세요. 그게 첫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정리했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내면 여러분들 뭐 내림차트 정리도 처음부터 잘 안 돼가지고 생각보다 이거 시키자면 잘 못해요. 여러분들 되게 쉬울 것 같죠? 하지만 내가 전개 시켰을 때 꼭 이런 애가 있어요. 선생님 저는 전개하는 거를 잘 모르겠습니다. 꼭 이렇게 하는 애가 꼭 있어요. 진짜예요. 어렵대. 그래서 내가 연습해. 어려운 게 아니라 네 연습이 부족했어 라고 대답해요. 이런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어려움을 어디서 느낄 수가 있습니까? 어려운 거는요 하루 왼쪽에 고민해도 안 되고 이런 건 어려운 거지 뭐 이게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이건 뭐 그냥 노가다만 해가지고 연습만 하면 되는데 AC, BC 이것만 순서대로 적어. 자 그럼 얘는 뭐가 나올지 여러분들 뭐 다 알겠지만 적어주긴 할게요. 간단합니다. A, B, C 자리에다가 부호만 반대로 넣었을 때 누가 부호가 반대가 되냐? 해보시면 돼요. 한 땀 한 땀 해가지고 뭐 공식을 유도할 수가 없어요. 뭐 이런 이상한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무슨 유도를 왜 못합니까? 전개를 못한다는 거 뭐 어떻게 하면 못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 대체 중학교 때 뭐 어떻게 학교를 안 다녔나요? 학교를 다녔으면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뭐 전개하는 거를 못한다는 거는 난 처음 들어보는데 처음에. 요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9번하고 10번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그 책에 아주 상세하게 유도하는 것도 장사하게 나와 있고 정말 이 책이 정말로 혼자 공부하기 어렵지 않도록 나와 있어요. 좀 들어가면 혼자 공부하기 어렵긴 하지만 첫 번째 부분은 그래서 21페이지까지가 오늘의 여러분들의 개념서를 다 읽으면서 공부하시고 직접 다 해보시고 하는 연습이 되겠고요. 그 다음 내가 오늘 숙제 내준 게 있죠. 그죠? 두 개가 있는데 우리 자 이거는 뭐냐 공식 외워라. 아마 이거 몇 번 시험 볼 거야 아마 애들 겁나 안 외우던데. 그래서 단어 영어 단어는 그렇게 악착같이 잘 외우면서 이 10개짜리는 왜 이렇게 못 외우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뭐 단어는 뭐 30개씩 외워서 간다고 뭐 그러고 막 그러던데 몇 개씩 외우냐 우리 서희야 한 번 갔어요 영어 단어 50개요? 근데
근데 이 10개를 못 외워가지고 맨날 헤맵니다. 이거 뭐 한 주 동안 외우고 있어요. 진짜로. 영어 단어에 비하면 귀엽지 않나요? 그리고 요거는 너무 여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게 진짜 노바다거든요.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인 연산 노바다를 시키면서 배우게 되는 거고, 이거 답안지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공식 외웠으면 연습하는 게 있어요. 곱셈 공식은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다 연습해보시고 하도록 여기 잘 나와 있으니까 이거 보면서 한번 잘 해보도록 하세요. 이게 숙제입니다. 자, 오늘 필강 여기까지고,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남아가지고 아마 더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가야 될 사람들은 가야 되겠지만